추석 연휴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와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매집은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휴를 앞두고도 거래대금이 10조 원 수준을 유지하며 투자 심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적인 급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섹터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HBM 공급 확대와 DRAM 가격 반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견조함을 나타냅니다. 디스플레이 섹터 역시 3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지만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실적 개선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및 레저 섹터는 추석과 중국 국경절 황금 연휴,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 긍정적인 요인이 겹치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팬데믹 이후의 수요 변화와 경쟁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 섹터는 3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되지만 무동안전 종합대책 이후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투자에 신중해야 하며 정부 정책 변화와 건설 경기 회복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조선 섹터는 코스피 이익 기여도가 높지만 현재 가격 불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수주 기반 제조업 특성상 실적이 꺾이기 전까지는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산 섹터 역시 코스피 이익 기여도가 높지만 현재 가격 부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 섹터는 코스피 이익 기여도가 높지만 현재 가격 부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과 정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전 문제와 환경 규제 강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이오 섹터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며 10월 이후 진입 메리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약 개발 성공 여부와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전방 수요 둔화와 재고 조정 여파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를 통해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 심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지컬 AI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와 로보틱스 분야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로보티즈, 엔젤로보틱스 등이 있으며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반도체와 AI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며 여행, 레저와 피지컬 AI 섹터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는 저가 매수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도주 ETF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sek터 ETF 39만 6,500 분석입니다. 시장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RSI와 윌리엄즈 R 지표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며 단기 과열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드감과 HBM 공급 확대, DRAM 가격 반등,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집중 등 긍정적 요인이 많지만 과매수 구간 진입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중립으로 제시하며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며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레저 섹터 ETF 22만 8,800 분석입니다. 시장은 추석 연휴와 중국 국경절,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의 호재에 힘입어 레저 섹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은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하며 매수세 유입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윌리엄스 R 지표가 마이너스 82.0으로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MACD 데드크로스 신호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건설 섹터 ETF 11만 7,700 분석입니다. 시장은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우동안전 종합대책 이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건설 섹터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R 지표가 마이너스 80.6으로 과매도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MACD 데드크로스 발생으로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매도로 제시하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신중한 접근을 권고드립니다. 조선 섹터 ETF 46만 6,920 분석입니다. 시장은 조선 섹터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익 기여도가 높지만 가격 부담이 존재하며 수주 기반 제조업 특성상 추세적인 우상향이 예상됩니다. 기술적 지표상 윌리엄스 R 지수가 마이너스 11.6으로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MACD 지수는 데드크로스 상태로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중립으로 제시하지만 과매수 신호와 MACD 데드크로스 신호를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산 섹터 ETF 44만 9,450 분석입니다. 시장은 코스피 이익 기여도가 높지만 가격 부담이 존재한다고 평가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윌리엄스 R 지표가 마이너스 13.2로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과매수 신호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바이오 섹터 ETF 46만 2,900 분석입니다. 시장은 바이오 섹터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과 함께 10월 이후 진입 시점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신약 개발 및 임상 결과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MACD 지표는 데드크로스 상태로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전지 섹터 ETF 30만 5,720 분석입니다. 시장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방 수요 둔화와 재고 조정 여파로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윌리엄스 R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보유로 제시합니다. 다만 MACD 지수가 데드크로스 상태를 유지하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